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학폭이라는 게 학생 때 일어난 일이다 보니 폭로가 되면 진실, 공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도 한데요. 이번엔 학폭이다 아니다로 반전의 반전이 거듭됐던 연예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심은우입니다. 심은우는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치다가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 그렇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2021년 3월 8일 네이트판엔 심은우의 학폭을 용기 내어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은 부평 여자중학교 1학년 때 신문으로 인해 왕따를 당했었다며 신체적 폭력은 아니지만 미칠 것 같은 정서적 폭력을 당했었다며 그걸 주도한 게 심은우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중3 때 전학 갔고 이후로도 몇 번의 전학을 거치는 등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씁니다. 그렇게 잊고 살다가 부부의 세계에서 심은우를 보게 되었고, 심은우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박소리라는 이름에서 심은우라는 가명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심은우 측은 학폭과 따돌림이 없었다는 발표를 했는데, 심은우에게 중학교 시절 기억을 찾아줄 친구들과 연락을 시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려주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폭로자의 언니가 끝까지 간다며 2차 폭로를 하게 되는데요. 심은우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겨 폭로를 한 건데, 심은우는 정서적 폭력만 일삼았다며 동생은 그 이후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겨우겨우 적응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TV에 나와서 깜짝 놀랐고, 덕분에 동생 악몽은 다시 시작됐고 심리 상담도 얼마 전에 다시 받았다는 토로를 합니다. 그러자 심은우 동창들이 나서서 학폭을 부인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심은우는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 안 했다며 그런 성격이 못 된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창들이 나서서 심은우를 옹호하는 인터뷰를 계속 진행했었는데요. 그러자 학폭 목격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폭로자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을 직접 봤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심은우가 폭로자를 괴롭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심은우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과거에 본인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상처를 받은 친구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글을 쓴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깁니다. 그렇게 심은우가 학폭 가해자로 낙인 찍혔고, 심은우는 딱 뜰 시기에 완전히 망하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23년이 되었고, 심은우는 2년 만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사과한 게 학폭 인정이 되었다며 제2의 연진이 나기니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폭로자가 말한 사실과는 다르게 심은우 집은 닭집 일도 하지 않았고 같은 반도 아니었다고 하며, 심은우가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폭로자를 만나고 싶어 하였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더 사건이 미궁이었다고 답답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폭로자의 이야기만 듣고 본인의 기억에는 학폭 사실이 전혀 없지만 사과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폭로자와의 학폭 사건 당사자라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는데, 오해가 있어서 폭로자와 본인이 말다툼을 했고, 그때 심은우가 본인 편을 들어줘서 반에서 싸움이 난 게 유일한 사건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나 2024년엔 심은우가 최초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은우는 계속 중학교 시절 학폭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 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또 1년이 지난 작년 3월 2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심은우는 학교 폭력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고 법적 검토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2021년 폭로자의 주장 이후 촬영 중이던 작품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이 아님에도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요약하자면 2021년 폭로자가 여러 차례 글을 수정하며 심은우의 폭행을 주장했으며, 소속사가 허위 사실에 항의했고 폭로자는 글을 계속 수정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동창 및 담임 교사들은 폭로자의 주장을 부인했으며, 사건 당사자도 심은우는 관련 없다고 증언을 했고, 심은우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진술은 없었다고 합니다. 재수사 결과 폭로자가 폭력을 믿고 작성한 글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아니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뿐이며, 이는 학교폭력 사실인정이 아니라 피의자 처벌 불가를 의미하며 학교폭력 발생 여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문우는 유튜브를 통해 횟수로 5년 만에 최종적으로 학폭이 아니라는 결과를 긴 시간 동안 싸워내서 받게 되었다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후로 이렇게 학폭 누명 벗은 시문우라며 그녀가 누명의 피해자였다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학폭 폭로자 측의 반박이 올라오게 됩니다. 시문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폭로자를 자극하여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시문우의 고소가 모두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시문우 측은 이를 단순 입증 부족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 어려운데요.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조병규입니다. 조병규는 스카이캐슬에 나오면서 확 뜬 배우인데요. 차기준 역을 맡아 인생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스카이캐슬이 종영되기 전 이미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과 아스탈 연대기 파트 2로 캐스팅되기도 하였고, 스토브리그에서도 주연을 맡아 지상파 첫 주연작을 맡아 신인상을 받기도 하였고, 경이로운 소문에서도 타이틀롤을 맡아 엄청난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그 외에도 걸캅스와 우상 같은 영화에도 참여하는 등 앞으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스카이캐슬로 확 뜨고 있던 2018년 12월 그에 대한 학폭 루머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조병규의 초중 동창이라고 밝힌 폭로자는 조병규가 여학생들 다리를 품평하고 자신을 향해 욕하면서 가래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병규는 바로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본인은 학교를 9개월 정도 다니고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다며 중학교 동창들과 일절 교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학폭은 루머로 끝나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3년이 지난 2021년 두 번째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뉴질랜드 유학 시절에 관련된 주장이었습니다. 이번엔 뉴질랜드에서 조병규에게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었는데요. 조병규 측은 역시 바로 반박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소속 배우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티즌은 자수를 하였고 허위사실을 인정해 선처해줬다는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추가 폭로자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조병규가 유학 가기 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초중학교 때도 소위 말하는 일진이나 질 안 좋은 친구로 유명했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길을 가로막고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협박을 했다며, 거절을 하자 비비탄 총을 폭로자에게 난사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조병규 무리가 축구공을 뺏어가고 강제로 자리도 뺏어갔다며, 욕설이나 상습 폭행은 더 많았다며, 길 가다 마주치면 폭행이나 욕설을 당한 적도 많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조병규 초중 동창이라며 인증하는 네이트판 글도 등장했는데, 이렇게 중학교 앨범에 나온 조병규의 졸업사진부터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진이라고 하는 건 전혀 사실 무근이고 절대 나쁜 짓 하며 살지 않았던 애라며 그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틀 후엔 네 번째 학폭 의혹이 올라오게 됩니다. 뉴질랜드 유학 시절에 본인이 먹을 것을 사주거나 노래방비를 내야 했고, 비가 내리는 날 우산으로 맞기도 했으며, 부모님과 만든 과학시간 과제물을 부수기도 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조병규는 학폭을 재차 부인하면서 수사 중이라면서 선처와 합의는 없을 것이라는 엄포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번 폭로자는 적극적으로 한국 현지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며, 또한 추가 피해자도 있을 거라며 협조를 구한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하는데요. 그러자 조병규는 확약서라는 것을 공개했는데, 두 번째 조병규 학폭글은 허위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폭로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소속사 측이 손해배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정식으로 공개 검증하지 않은 제안을 했는데, 조병규는 학폭이 사실이 아닌데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인스타그램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소속사 측에선 폭로자가 학폭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기사를 올렸는데요. 그렇지만 다음날 바로 폭로자는 이는 거짓 언론 플레이라며 뉴질랜드 당국을 통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발표합니다. 그러자 조병규 측에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며 학폭 주장에 대한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그렇게 끝나나 싶었지만 2년이 흐른 2023년 두 번째 폭로자가 보증금 100억을 걸고 조병규와 소속사의 공개 검증을 제안했는데, 조병규 측에서는 무대응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 2025년이 되었고, 조병규를 상대로 학폭
학폭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에게 조병규 측이 4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조병규 측이 패소를 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도 조병규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조병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로자가 올린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런 판결을 내린 건데 조병규는 항소했고 앞으로의 2심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둘 다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학폭이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서 결론이 확실하게 내려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